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단순히 이건 턱관절 질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은 근육 때문입니다. 아니면 턱관절의 어느 부분이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디스크의 위치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세부 진단명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원인에 맞는 치료를 계획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진통제만 처방하거나 근육 풀어주는 운동 하세요. 이렇게만 해서는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진단이 왜 중요한지, 또 정확한 진단이 왜 어려운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입을 벌리거나 식사를 할 때 귀 앞에 있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는 양 자체가 너무 적거나 또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그렇게 딱딱거리는 소리 아니면 모래 갈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나거나 아니면 입을 벌릴 때 턱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거나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턱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즉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종류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한 것이 턱관절 질환의 특징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단 하나일 리는 없겠죠.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 환자분께서 턱관절 부위에 불편감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증상이 점점 개선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턱관절 질환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는 것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턱관절 질환의 분류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대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육 문제, 하악 과두 문제, 디스크 문제. 근육 문제로 턱관절 관련 근육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물리치료, 보톡스 치료, 스플린트 치료, 이갈이 등의 악습관 교정 등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악 과두 자체가 염증성 변화를 겪어서 파괴가 될 수 있어요. CT와 같은 방사선 영상을 촬영해서 과두가 얼마나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스플린트와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나 관절강 세정술 같은 다소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디스크의 문제인 것을 보려면 MRI를 촬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단순히 디스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 자체가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크게 벗어나서 원래 위치로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꼬매주거나 원위치로 당겨와야 하는 그런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턱관절 질환 자체가 치과 의사분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 통증의 원인 대표적인 세 가지, 근육 문제, 화학 과두 문제, 디스크 문제,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병이 조금 진행되다 보면 이 세 개가 다 혼재가 돼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외상이나 아니면 종양 같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또 아예 턱관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치성 통증이 연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혼재되었을 수 있어서 복잡한 병이고요. 그래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검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과두의 변화나 디스크의 변화를 보려면 CT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MRI 영상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촬영이 가능하고 또 그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턱관절 질환의 전문가라면 비침습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 구강내과 아니면 외과적인 처치를 주로 담당하는 구강암면외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보면 되는데 이때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느낌의 불편감인지
어떤 일을 했을 때 통증이 커지는지 혹은 작아지는지, 지금까지는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 치료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1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분들이 턱관절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시기에는 그 여성 호르몬 분비도 많고, 뭐 입시다, 취업이다, 이런 같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불편감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과두의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안면 비대칭이 더욱더 심해지거나 턱이 더 뒤로 들어가는 무턱 경향성이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아예 과두 대부분이 사라지게 돼서 과두 자체를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되는 큰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과두가 계속해서 깎여 나가면 교정 치료나 턱 교정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합이 계속 바뀌고 턱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턱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에게 양악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은 꼭 턱관절이 건강한지 미리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턱관절에 파괴적인 양상이 보인다면 턱관절의 치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턱관절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 환자분이 내 턱관절 질환의 원인을 아는 방법, 혹은 어떤 치료를 해야 내 증상이 낫는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 질환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진단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텍스트로만 아니면 단순 대화로만은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련된 턱관절 질환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진통제만 쓰고 뭐 근육 운동 조금 한다고 해서는 차도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암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암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